소비 침체 때문이거든요. 경기 침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침체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뭐 섣부른 급등보다는 또 섣부른 급락보다는 현재 박스권 내에서 분위기를 계속 탐색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2월 11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전 11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되게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번 주는 올해 마지막으로 있을 FOMC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12월 중순인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금리의 문제를 끝내러 오는 연준의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초순부터 거의 말경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데이터들의 변화, 또 그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이 연동되어지면서 기정사실화되어지는 분위기로 조성되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12월 초순, 11월 정확히 말경부터 해서 12월 초순부터 해서 지금 이어지는 상황들인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어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 시장의 변동성은 다시 한번 고가에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지난주에는 근로, 고용에 관련된 지표가 일주일 내내 발표되어지면서 시장의 등락을 유도하였는데 그때마다 배드 뉴스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 해석론이 분분하게 갈렸던 지난 주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주 금요일 마감했던 미국 증시부터 살피면서 이번 주 흐름에 대해서 언급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토요일 새벽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130포인트 상승한 36,247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고점을 일시적으로 갱신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박스권에서 시세를 키우지 못하고 발목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개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장 마감까지 해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장 초반에 움직였던 흐름들이 끝까지 이어지면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강하게 상승을 한번 좀 시도해 보려고 했을 때 또 그 상승 흐름을 억제하는 침체 가능성이라든지 또 둔화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어필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무거워졌고 비농 지표가 나온 이후에는 미시간대 지표가 나오면서 오히려 오리무중의 상황으로 전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평가를 안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저 흐름이 저대로만 보여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보실 수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고 하면 나스닥 지수를 놓고 봤을 때 개장 초반부터 장 마감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등락을 크게 가져가면서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을 가지고 치열한 공방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고가를 형성한 구간에서 조정을 일부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은 잡지 않았습니다. 연준 쪽에서의 지금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의견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로는 연준이 좋게 해석하기는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연준 쪽에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데이터, 그 다음에 확실히 개선된 데이터를 추구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의 지금 지표 자체들이 근래에 들어서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배드 뉴스, 우리가 이제 투자 심리의 변화가 좀 있어서 그런데 11월부터 10월 말 이 구간 때부터 반복해서 나왔던 부분인데 배드 뉴스를 굿뉴스로 역해석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들이 많이 소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드 뉴스는 배드 뉴스대로 인식을 하고 굿뉴스는 굿뉴스대로 인식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연준의 금리 정책이 워낙 공격적이다 보니까 배드 뉴스가 있어야 연준이 금리에 대해서 변화를 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 지지난주 연준 이사들이 등장을 해서 발표를 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다, 조심해라, 경계해라 라는 언급들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부분이 촉매제가 되어서 배드 뉴스는 배드 뉴스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이 배드 뉴스는 배드 뉴스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힘이 남아있다 보니까 장중에는 일시적인 힘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지루한 싸움도 결국 이제 이번 주가 되면 종결되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 그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는 이제 내일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CPI 지표부터 시작을 합니다. CPI 지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상승의 사실 거의 절반을 해당하는 흐름을 만들었던 것이 CPI 지표였거든요. 바로 이 구간인데, CPI부터 시작해서 연준까지 바로 연달아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되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연준 쪽에서의 발언들이 강경하고 이 파월 연준 의장도 명확하게 발언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궁금증이 유발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지난 금요일 파동의 연속성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조정기라기보다는 박스권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조정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고 있는데 시장이 갇혀 있어요. 발목이 좀 갇혀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좀 넓게 바라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라인을 그려보십시오. 갇혀 있죠? 여기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박스권에 들어와져 있는 상태라서 박스권 트레이딩 구간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게 이 박스권이 하루 이틀 된 박스가 아닙니다. 이 박스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박스가 결국은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본다는 거죠. 이번 주에 마무리될 거라 보는 거고, 이 기간 자체를 보시다시피 한 번에 CPI 구간대 상승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구간까지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기간이 짧게 조정이 나타났으면, 만약에 급등한 이후에 조정이 짧았다고 하면 또 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래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고점을 만들어 놓고 횡보한 기간이 지금 보시면 카운팅을 간략하게만 해봐도 이 구간이 12월 21일입니다. 거의 15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보름 가까이 3주차에 들어오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한 구간이 굉장히 두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터운 만큼 한 구간에서의 움직임들이 대안성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구간대의 박스를 과연 어떻게 붕괴를 할 것이냐, 어느 시기에 붕괴를 할 것이냐, 또 어떻게 이 박스를 뚫고 나갈 것이냐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금 가격이라든지 유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유가는 일단 70불을 붕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0불을 붕괴했지만 유가의 기본적 가치가 있고 유가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은 과도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나서 반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70불 이하는 좀 언더슈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구간이 길어질 경우 이 구간처럼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도상은 추세가 깨지기보다는 박스권 구도를 일단 가고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 하락이 나타난 지가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V장형 반등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일단 현 구간에서 박스 내지 반등으로 보일 수 있는데, 유가는 왜 중요하냐면 일단 연준이 발표할 때까지 시간을 3일 정도라고 놓고 봤을 때 현재 이 구간에서 유가가 아무리 빨리 움직인다고 해도
정말 많이 움직여야 80불 내외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밴드 구간대를 이 정도라고 적고 봤을 때 지금 요 정도에서 머물지 않겠습니까? 이 연준 의장인 파월이 유가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소비와 생산에 따른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가 흐름을 굉장히 긴밀하게 보고 있는데 과연 현재 위치에서의 연준 의장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죠. 과연 유가의 지금 하락을 이제 안정화됐다라는 표현으로 재해석을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전쟁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석을 하실지. 그래서 유가의 위치는 현재 스테이블하다,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연준 의장이 어떻게 볼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빠졌을 때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비 침체 때문이거든요. 경기 침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침체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 점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골드는 한참 랠리를 하면서 신고가도 갱신했지 어떻게 보면 지금 제자리 파동을 가고 있는데, 하지만 2000불 내에서의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금 가격이 2000불 내에서 박스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금은 지금 구간에서 가격을 밴드를 더 넓히지는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안전자산을 더 선호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위험자산을 봐도 될런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 후반이 돼서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는 신고가 랠리를 보였던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왔다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가의 움직임은 현재 박스권에서 이제 박스권을 다시 이제 재진입하는 그런 상황이고,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의 움직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뭐 섣부른 급등보다는 또 섣부른 급락보다는 현재 박스권 내에서 분위기를 계속 탐색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도로 시황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이제부터는 진검승부의 구간이고 이제 연말을 준비하고 월말을 준비하고 또 한 해를 마감하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일수록 시장의 변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트레이딩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 잘 선취하시기 바라겠고, 해당 관련된 내용이나 시장 참여가 같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화면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하신다고 하면 바로 이 파생한 홍 대표와 함께 시장 브리핑 일시적으로 함께 체험하실 수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도 시장 참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